통해서 열교환을 해서 바람으로 해서 이 라인으로 해서 냉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올 2월달에 시공해서 3월달부터 이제 시공해가지고 에너지 절감된 내용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1월 24일날 2월 10날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10며칠 사이에 65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이제 8일, 9일부터 3월달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러면 112만 9,210원이 나온 거예요. 3월달 이제 난방비가. 근데 이제 평균 28만 6천원은 어떤 달이든 똑같이 사용한 전기요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난방비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 이 금액을 빼면은 약 한 86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 시스템은 그냥 구이기에는 그냥 간략하게 보일지 몰라도 특허가 사실상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시공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이 처음 시공할 때 이제 바닥 공사부터 해서 실외기 쪽 이제 공사 이렇게 해놓고 레미콘 치고, 그 다음에 이 기름 탱크가 이 자리를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쭉 해서 이렇게 크레인 부르고 구조물 다 짜고 태양광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가 이 기계에 여기 탱크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탱크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탱크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탱크 2차 추결조에서 이 실내 안으로 난방 전용 이제 배관이에요. 그래서 이 난방 배관이 가서 이 튜브 레일을 통해서 난방하는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통 보이시죠? 이게 냉방 전용 탱크예요. 빙충이랑. 그래서 냉방에 10도, 5도까지 저장을 해놨다가 이 FC를 통해서 찬물을 보내서 열교환을 해서 바람으로 하부 쪽에 바람을 통해서 이제 냉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열 보일러의 특성인데, 얘는 이제 사실상 외기 온도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PT 다시 하나. 지금 한번에 이제 설명했던 거 마냥 그 로그 2월달 650만 3월달에 84만 3천원 정도가 사실상 전기료가 난방비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수치만 봐도 60% 이상은 그냥 태양광 없이, 이게 태양광이 승인이 안 떨어졌을 때 순수하게 전기로만 돌리는 요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태양광 승인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15일인가 그때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생산된 전기가 저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저축된 전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데요. 예. 한 전년도 2월달, 전년도 3월달 떠가지고 2월달하고 3월달 난방비를 비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날씨 차이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시기에.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2월달하고 3월달 난방비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년도 난방비를 대비해가지고 현재 설치했을 때 난방비를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요. 자,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1월달, 2월달, 요게 어떻게 보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난방비예요. 난방비고, 지금 얘가 고령의 청라거든요. 그러면 청라의 기온이 올 3월달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 날이 약 6일이 있었어요. 6일이 있었고, 그 6일 대비를 계산을 했을 때 이 공기열 보일러는 항상 영상 5도에서의 모든 데이터가 나와요. 전 제조사든 이 우리나라의 난방 COP에 대해서. 그래서 영하 몇 도에서 떨어졌을 때 그게 사실상 핵심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제가 해남에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해남에 해놓은 거예요. 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제 교수들이 직접 와서 이 데이터를 측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21도를 사실상 맞춘 거예요. 한겨울에.
지역은 이제 해남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도 보면은 사실상 한전 전기요금 이제 아예 출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에는 이 기름 보일러에 전기 라지에이터까지 써가지고 평균 비용이 5, 600만 원 정도가 이제 면세율을 사용을 하고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그 설치하기 전년도에는 그냥 96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기름 보일러를 쓰고. 제일 중요한 건 기름 보일러를 쓰고도 5, 600만 원을 쓰고도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 바꾸고서부터는 평균 온도 21도를 맞추고 110만 원, 12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정확하게 온도 측정을 다 해서 한 해 겨울을 나서 3월달까지 측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유리온실을 사실상 이번에 스마트폰 유리온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령 거를 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김제예요. 김제 오일 농장인데 똑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 제작을 탱크도 이제 환경에 맞춰서 농가분들마다 탱크를 제작을 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제작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탱크는 1차 탱크는 80도까지 무조건 데펴주는 거고요. 2차 탱크는 온도를 65도에서 70도까지만 데펴놔요. 왜냐하면 이제 작물이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하면 작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이 기술은 여기에서 2차 탱크에서 재배사 안으로 온도를 주면 탱크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얘는 80도까지 데펴져 있기 때문에 80도에 있는 열을 이 탱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온도만큼 이 탱크에 고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유지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의 일괄적인 온도를 재배사 안으로 넣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계 특성은, 이 공결 보일러 특성은 80도까지 만드는데 이 80도에서 떨어지는 상태에서 온도가 3, 4도가 떨어지면 이 기계가 돌아요. 그러면은 흡입 온도, 토출 온도, 델타 T가 6도에서 8도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73도다. 생산해서 저장해주는 거는 82, 3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의 온도도 적당한 선에서 천천히는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열량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차이는 그 시설 재배의 환경이라든지 평수에 비례를 해서 이 기계 대수와 이 탱크가 정해져서 농장 설계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조사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소비되는 열량과 탱크와 기계 대수를 상당히 많이 설계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기계 대수가 많이 설계가 되면 난방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유지비가.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은 탱크를 2개를 써서 요리동 방식으로 서로 보상해주는 개념인 시스템이에요. 자, 얘는 추력이 아예 위로 올렸죠. 이 현장을 왜 이 위로 올렸냐면은 햇빛이 안 들어요. 이 응축수가 겨울철에 발생을 하면 이게 얼어가지고 녹아줘야 되는데 녹지 않고 계속 얼면 기계적인 유지비라든지 기계적인 열량을 제대로 못 내기 때문에 6m를 다 높인 거예요. 아예 햇빛을 계속 보라고. 이쪽 공간의 북서쪽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 난방은 겨울이 하잖아요. 일조량도 적고 그 다음에 북서쪽은 항상 얼음이 얼어있고 그래서 기계적인 보일러실 이 구조에 맞춰서 이 위까지 다 올린 거예요. 아예 구조물을 짜서 최대한 에너지를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기계는 이 기계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환경에 맞춰서 시공하느냐가 제일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기름 보일러가 있어요. 기름 보일러가 있고 여기에서 이 믹싱 밸브 통해 가지고 이제 난방할 수 있게 이제 기계실이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고령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1년치 이게 작년도에 사실상 6월달에 완공이 됐어요. 5월달에 완공돼서 이게 그나마 최대한 기름을 쓴 양이에요. 기름을 쓴 양.
근데 이제 2월 10일이 아니라 이제 3월 9일부터 이 시스템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뭐 많이 절감되고 이걸 떠나서 농가분들이 이 금액대를 보고 이 전기요금을 보고 아까 그 해남이 해놓은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유지비는 절감된다고 가늠은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 저도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개발한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좋고 에너지 절감도 제일 잘 되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시스템은 농가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가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이거를 만약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내용으로는 사실상 이 보령의 스마트폰 유지원실로 해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보령시에서 해서 이제 충남도에서 이제 공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결과물이 3월달 한 달이지만 3월달, 4월달 난방했던 날짜가 딱 2달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요금 그 다음에 쓰는 에너지 값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치 값이 월등히 좋아서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유류비 면세료 쓴 거랑 전기료 쓴 거는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 난방하는 거라든지 오이제매 농가다 보니까 최하 16도 뭐 맞나요? 아니 14도까지. 14도.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보령 이 농장주 부셔요. 농장주 분이셔가지고 사실상 여기 농장 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 지금 데이터를 쭉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더 에너지 절약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더 환경 조건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얘는 사실상 3월달 난방비, 4월달 난방비예요. 근데 4월달도 보면은 어느 정도 시설하시는 분들은 난방비 들어가시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1200평이라고 하면 평균 이제 기름값이 어느 정도가 다 들어가신다고 자기 농장들이 내 농장들이 비례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설명은 다 끝났어요. 설명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쭉. 아니,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이에요. 1차 탱크, 2차 탱크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차라리 전체를 80도를 대표하고 수레 밸브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여러 가지 온도 조절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설비라든지 이게 더 많이 들어가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서로 보상해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탱크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80도, 하나는 뭐 60m를 놓는 것보다 두 개 다 80도를 놓고 그 80도를 올려놓는 게 농장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 훨씬 더 유리한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스리웨이 밸브를 통해 가지고 뜨거운 물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농장 내 온도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 고온수다 보니까 탱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한정돼 있어요. 다른 뭐 지열이라든지 다른 이제 중원수 공기열이라든지 많잖아요. 많은데 중원수는 200톤, 300톤, 1000톤까지도 만들어요. 근데 고온수는요 100톤, 1000톤, 2000톤 이걸 못 만들어요. 왜? 팽창돼 버리니까 열 때문에 철들이 노글노글해져 버리니까. 그리고 또한 그 열량을 맞추기 위해서 탱크를 그 다음에 탱크 하나에 놓고 거기에 필요한 열량만큼 기계 대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계 대수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공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이 보상해주는 개념은 왜 이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하냐 그러면 농가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요 시스템 말고 이 시설 쪽 말고 제가 건물이랑 펜션 그 다음에 다이빙샵 이런 데를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거기는 원탱크로 해서 수조가 있잖아요. 그 수조가 버퍼 역할을 해주게끔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기계도 한 대씩만 들어갔어요. 두 대 달고. 그러니까는 130톤의 물 수영장을 28도를 맞춰야 돼요. 다이빙 물을 한겨울에 25kg짜리가 한 달 갔다는 죽어도 안 돼요. 설계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나와요. 그 나오는 개념이 이 보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8년도에 망고농장을 18년도에 시공을 해놓고 재미있었던 게 제가 농진청도 가보고 별 행정기관을 다 가봤어요. 이 내용을 밀어도 안 믿으셔요. 그냥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좋다 한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사실상 이번에 고정거 하면서 조금 고정관념을 조금 깬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여기 농가분들도 이렇게 오시다 보면 전부 다 의심이 되는 게 다 좋다 그러더라. 다 온도 나온다 그러더라. 전부 다 에너지 절감 된다 그러더라. 근데 막상 돌려보고 뭐하고 하면 안 나오고 또 몇 년 지나면 얘를 유지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자니 연락을 했을 때 오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오테케르라는 제조사 있잖아요. 제조사하고 사실상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 업무 협약을 왜 맺었냐면 물론 제가 기계도 보고 이런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급하게 못 가. 그러면은 농가분들은 사람은 추우면 이 옷을 덮고 난로를 떼면 되는데 이 작물들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대로 24시간 안에는 뭐든지 원상복구가 돼야 최대한의 피해를 덜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없어도 여기에 있는 설치점이라든지 서비스 기사분들이 저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시스템에 사실상 이 제조사를 컨택을 한 이유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서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서비스 센터가 가가지고 기계도 고칠 수 있지만 또 겨울철에 서비스 센터가 일이 많으면 늦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와서 고쳐드려요. 그 개념인 거예요. 내가 한 것만 한다. 이제 그 개념이 아니고 한 제조사를 어울려서 같이 가면 같이 서로 상부상조가 되고 농가분들 역시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오테키리하고 업무 협약에 대해서 기술교육이라든지 감리는 사실상 한국냉난방 기술협회라는 데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감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테키리 인원도 그 한국냉난방 기술협회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인증이 되는 분들만 감리서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따 오후에는 사실상 다른 미팅이 있어요. 그 제조사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요 라인. 이 라인 설치하고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 봐서 냉매가 잘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다 판단을 해서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는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다. 근데 요 부분은 사실상 이 배관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도면만 그려주고 1대1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하나 1대1이기 때문에 다 시공은 무난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녀서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걸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절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마법 그렇다고 해요. 학자들이. 왜냐면 에너지 보조법칙에 들어가는 양 정해져 있잖아요. 쓰는 양 정해져 있죠. 근데 남아요. 연락이. 왜? 이 물과 물이 열 이동하고 그다음에 요 기계가 이 80도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완탱크를 넣었을 때 5,000평인 경우에는 탱크를 보통 200톤짜리 2개 이상을 놔야 돼요. 그리고 장비가 최소한도 요 35kg짜리 40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투탱크를 봤을 때는 그에 시설 탱크는 2개로 나눠서 들어가지만 장비는 반으로 줄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 하시죠. 학자들이 요 장비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난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걸어서 분석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이 망고농장이에요. 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막 했어요. 초기에는 말도 안 된다. 오염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열 충돌이 적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건조기를 제가 해보니까 결국 열교환기로. 그래서 이 열 이동 방식이 직접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이 물이 온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기 이 제외선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물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 물을 같이 돌아와서 데피려면은 열량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보일러도 아니고 히터도 아니에요. 공기열 보일러예요. 공기열이라는 소리면 공기 중에 있는 열을 뽑아다가 뺏어다가 예열을 하는데, 가열을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열 뽑아다가 쓰는 조건이 시리기 조건, 가열 환경 조건도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수되는 올라오는 그 대피주해야 될 1차 측 온도가 항상 일정 온도가 되어야 효율이 극대화돼요. 2차 입수되는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우리 그 중원수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 약점이 그거 뭐냐면 한번 확 부하가 걸려서 쏟아져 내려가 버리면은 그것을 회복하기에 한 11시, 12시 아침 오전 내에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요 이원 사이클의 열이동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거 한 40분이면 다 회복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해본 사람, 솔직히 이용해보신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적으로 운영해보신 분들이 제일 우선이고요. 더군다나 요 시스템은 탱크도 이용을 했지만 저게 개별 배관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장비가 크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올스톱이에요. 그죠? 근데 요것은 장비도 여러 대를 나눠서 넣고 배관도 열기관기도 나눠서 넣었어요. 탱크도 나눠서 넣었어요. 왜?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것이 최소한의 이 연락이 보충이 되고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작물에는 데미지가 그만큼 작게 확률이 적다는 소리죠. 이 시스템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신경 썼던 게 뭐냐면요. 첫째, 시설비를 계속 적게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로 농민들 입장에서. 두 번째로 효율이 높아져야 된다. 설치비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도 높아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기계 고장나서 퍼져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농민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빨리 이 장비가 트러블이 없느냐. 그 다음에 트러블이 덜 생겼을 때 얼마만큼 대처를 잘해줘서 이 장비에 데미지 안 먹고 농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이제까지 타 업체들이 중원수나 뭐 지열이나 이런 것들이 하셔가지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설치할 때는 잘 된다고 떠들어서 와서 했어요. 돈 많이 들여서 해놨어요. 한 6개월, 1년 지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트러블이 뻑 생겼어요. 어떤 놈 와서 고쳐줄 사람 없어요. 전화해도 몰라라. 그러면 뭐예요? 더군다나 지을 뭐 이런 거 뜯어내고 다시 보일러 넣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후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트러블이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럼 3,000평 기준 했을 때, 한 2,600평 기준 했을 때, 저기 시트 펌프가 몇 대가 들어가? 몇 킬로짜리? 몇 대? 12대 들어가면 35kg짜리 12대. 35킬로짜리. 네. 왜 그러냐면요. 그거면 충분히 네. 난방을 한다. 예. 대신에 몇 도까지 맞춰야 되는지 그 조건만 말씀해야 돼요. 24개, 20, 네. 50%네. 20mm.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작물을 하시고 버퍼에 따라서요. 장비 숫자가 적고 많고 해줘요. 버퍼. 장비가 네. 하트래 하트. 하트 좋습니다. 하나 둘 셋.